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 투자 잘 하셨습니까? 예, 금요일 날 죽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금요일 날 다행히 주가가 좀 조금 올라줘서 그나마 마음 편한 주말을 보내지 않을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저도 한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뭐 의뢰 뭐 떨어지는 장. 근데 예전과 좀 다른 건, 이 정도 떨어져도 괜찮다. 왜냐면 현금이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했을 때는 떨어지면, 언제 사지? 얼만큼 사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사게 되고, 결국엔 현금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때 매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시기가 계속 오거든요. 5% 10% 떨어지면 사야지. 그런데 5% 10% 떨어진 데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락률의 기준으로도 매매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지만 기간에 따라서도 매매의 기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치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 안에 그 하락하는 정도와 하락하는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거를 언제든지 살 수 있게, 앞으로 계속 10개로 분할해서 살 수가 있던지 뭐 20개로 분할해서 살 수가 있던지, 내가 최대 며칠까지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는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준도 잡아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현금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그러니까 10분의 1만 투자한다는 얘기는 10번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0분의 1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20번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한, 내가 몇 번을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기간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어떤 시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그 힘의 그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일 떨어졌던 바닥에 사는 게 아니라 저점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그나마 방향을 바꾼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되지만 나는 중간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의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는 것은 진짜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도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돈을 벌려고 이런 영상을 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나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락하는 장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분할 매매 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 하셔야 된다는 거. 제 영상에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분할 매매, 분산 투자, 적립식 매매, 적립식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은 항상 영상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지겨울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안 보시나 봐. 지겨우셔서. 항상 또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예, 좋을 때는 좀 팔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 좋을 때는 사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긴 하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분할 매매, 분산 투자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의 이번 주에 한 주간 매매 일기를 매매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이 그월 말이기 때문에 그 보유 비중을 공개하는 달입니다. 그 연휴를 앞두고서 영상을 좀 빨리 촬영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는 이유가, 보유 비중도 빨리 보여드리고 또 매매했던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을 좀 빨리 맨날 영상 늦게 찍어갖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빨리 찍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좀 다운을 받아갖고 이렇게 좀 방향을 바꾸는 것도 제가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 않게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게 좀 움직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수는 글로벌 럭셔리, 글로벌 4차 산업, 클라우드 컴퓨터, 팔라딘 선물 인버스, 원유 선물, ESG 리더스, 수서경제 테마,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탄소 효율 그린 뉴딜, 헬스케어, 현대산업개발, LG, SKT&D, 대우조선해양, 미래에셋증권, 삼성카드, 오리온홀딩스, 우리금융지주, 유한양행이 새로 편입되었고요. K탑 리츠, 페노션, 한국토지신탁, 한독, 현대건설, 티웨이홀딩스를 매수하였습니다.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현대산업개발은 오히려 거꾸로 올랐어요. 예, 현대산업개발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지 않는 이상 그 브랜드의 그 펀더멘털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에서 갖고 있는 특정 그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고 그것을 이제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좀 변화하지 않겠냐. 예, 물론 단기적으로 악재에 의해서 그 주가가 많이 그 하락하긴 했지만 이것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을 좀 더 확충하고 또 안전하게 또 공사를 하고 있는 뭐 방식이나 시스템들을 보완을 해서 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뭐 이제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국민연금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했던 재화의 그런 기록들에 있어서 편출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고 올해 9월 달까지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걸로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매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ETF 하고 이제 그 개별 기업이 거의 한 반반 정도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ETF보다는 개별 기업이 훨씬 더 유동성이 심합니다. 등락률에 대한 폭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에는 매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의 비율로 따지면 40대 60 정도 비율로 개별 기업이 한 40 정도 갖고 있고 ETF가 한 60 정도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도 종목이에요. 팔라딘 선물과 메리츠화재, 모드티어리츠,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하였습니다. 하락하던 장이기 때문에 매도했던 종목이 좀 적죠. 근데 그 하락하던 장 안에서도 상승했던 종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한 주간의 수익률. 자, 코스피는 2663.34, 전주 대비 마이너스 6.3%, 코스닥은 872.87, 전주 대비 마이너스 7.42%, 저는 8.8%, 전주 대비 마이너스 2.97%, 현금 비중은 25.03%, 전주 대비 마이너스 8.54%, 현금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건 한 주 동안 매수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6%, 코스닥은 마이너스 7% 떨어진 와중에 저는 마이너스 3%가 안 되는 마이너스 2.97%가 하락했다는 건 방어를 그나마 좀 잘하지 않았나. 예. 근데 저의 투자 방식이 그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를 뭐 상회해서 상승하지는 않아요. 상승하는 정도도 지수보다는 좀 낮아. 근데 하락하는 정도도 지수보다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최소화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하락할 때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25%, 전체 자금의 4분의 1 정도가 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또 하락하는 종목을 뭘 매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현금의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초보 투자자분들도 항상 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의 현금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내가 현금을 25% 갖고 있고 75%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투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75%의 투자금이 70이 되고 65가 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게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현금 비율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 커진 것을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현금 비중으로 맞추는 거죠.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그마한 기준이라도 있어야 투자를 하실 때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리고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는 1월 28일 기준 투자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월 28일 기준 투자 비중 탑 20, KTNG 한국기업평가, 타이거 여행레저, GKL, 티웨이홀딩스, 한국자산신탁, 차이나
콜마홀딩스, 현대산업개발,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화장품, 헬스케어, 러시아, 케이탐리츠, 페노션, 운송, ESG 우수기업, 한국가스공사, 코리안리, 두오백. 요렇게 투자 비중을 제가 공개하는 건 이 투자 비중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특히 하락했던 그 하락률이 더 높아요. 그 종목 전체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봐야 1.6%가 차지하는 거고, 그거 다 합쳐봐야 5%가 안 돼요. 지금 1, 2, 3위 종목 다 합쳐봐야.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다 합쳐봐야 20%가 안 됩니다. 보면, 탑 20 종목에 들어있는 20번째가 0.754%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안 돼 있는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단 거예요. 왜냐면 전체 종목들이 150 종목이 넘으니까 당연히 100%가 100개가 돼야 개당 1%가 될 텐데 150 종목이 되는데 이게 개당 1%가 되겠어요? 예, 뭐 HDC 뭐 물론 이제 문제가 생겨서 투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해요. 예, 솔직히 이게 좀 이거를 좀 편출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최종 갖고 있는 비용이 0.82%밖에 안 됩니다. 얘가 완전 쫄딱 망해도 0.82%가 마이너스 전체 비중에서 봤을 때는 0.82%의 손실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최대한 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150 종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20 종목 이상은 해서 손실을 최소화시켜 가는 게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 분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최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선 집중 투자를 할 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 공부를 했던 그런 물론 노하우가 있거나 뭔가 내가 관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 세 종목, 네 종목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 투자자하고 초보 투자자들의 수준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20종목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런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였을 때 그때 이제 종목을 줄여가도 되는 거다. 예,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모르는 종목에 막 몰빵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시점도 잘 모르고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를 경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탑 20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런 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물론 여러분들처럼 한 주간 굉장히 힘든 한 주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락을 해야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지 않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 상승했던 장에서 내가 그 종목이 조금만 더 가격이 좀 내려갔다면 좀 샀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실제로 그 가격으로 된 겁니다. 예.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 조금 더 가격이 낮았을 때 샀으면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하는 시장에서 그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됐다고 하면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온 거니까 지금 기업이 그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실적과 배당 관련해서 이제 공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적이 되게 상향했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이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매수를 하시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하락할 때 매수를 해야 상승할 때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나 그 주변의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기준으로 내가 매수하는 게 어떤 걸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연휴가 되셨으면 되길 바라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서 보면 이제 3일하고 4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장하고 다시 또 이제 주말이 오죠. 그때 또 다시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